2026년 돈을 추가적으로 못 벌면 버블은 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샘 알트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품 껴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돈을 어디서 벌 것이냐인데 오픈 AI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 5천억 달러. 만 3년도 안 된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겁니다. 오픈 AI가 거품이 안 터뜨리려면요, 검색에서 구글을 흔들고요, 판매에서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흔들 거예요.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대중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AI 버블로는 2024년 작년 6월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콰이어 벤처캐피탈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이미 많이 논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GPT-5가 나오면서 샘 알트만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버 익사이티드, 과잉 흥분되어 있다,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개 기업,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2024년 그리고 2025년 하반기까지 AI 관련된 투자하는 돈이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5천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전력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물이 쓰이고 있으면서 과연 현존하는 시스템으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을지,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빌 게이츠도 왔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요즘 비즈니스 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거고, 정말로 전 세계가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저는 샘 알트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품 껴 있습니다. 문제는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명한 질문은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럼 거품은 언제 터지느냐, 또는 거품이 안 터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더욱더 현명한 질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바꾸면 도대체 AI는 언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럼 AI 경제가 만들어지면 매출이 있는 거고 AI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5천억 달러를 4개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 4개 기업의 임원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1억 달러를 벌지 않으면, 2억 달러를 벌지 않고 3억 달러를 벌지 않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어디다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총 2, 3억은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5천만 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업도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2, 3억 달러는 최소한 벌겠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하면 그건 바보죠. 자, 그럼 언제 버블이 터집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벌어줄 때. 즉 AI의 돈 흐름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는 것은 5천억 달러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곡괭이하고 삽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곡괭이하고 삽을 샀는데 금이 안 나와버렸다. 그럼 뭡니까?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곡괭이 장사하고 삽 장사도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 버블 터지면요,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겁니다. M7 제품 다 폭락할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거품론 주장이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의 장에 작지만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AI는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거품이 있다라는 말은. 그럼 거품이 안 터질 조건은 뭐냐? 결국은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돈 벌어야, 돈이 돌아야 엔비디아 칩산 비용이 해결되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만 좋은 일을 시킨다? 삽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만 도움을 준다? 삽하고 곡괭이 쓸 일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삽과 곡괭이가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삽과 곡괭이를 왜 사요? 엔비디아 칩을. 여러분, 지금 있는 경제가 1, 2년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블은 존재하지만 버블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은 AI가 돈을 어디서 벌 것이냐인데, AI가 우선 일단 돈을 벌고 있는 것이 B2B 고객들에게 돈을 벌고 있어요. 기업에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가 벌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에서 AI 다들 하고 싶어요. 한국도 지금 AI 열풍 난리가 났습니다. AI 에이전트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막 AI 에이전트 우리도 하자 합니다. 그거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우리 좀,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좀 하자. 구글 클라우드 우리 좀 하자. 제일 큰 기업이 어딥니까?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너네 그런 거 되게 지원 잘해준다며. 그리고 우리 서버 굴려 옮길게. 매달 얼마 낼게. 그래서 기업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픈 AI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달러 내세요. 여기는 200달러 내세요. 오픈 AI도 여러분 기업용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대단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오픈 AI가 사무실 열죠. B2C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B2B 서비스 하려고 사람들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인앤컴퍼니라든지 억센처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 회사들이 돈 더 벌었어요. 오픈 AI를 어떻게 기업이 도입할지 컨설팅 해주면서. 그랬더니 오픈 AI가 뭐랍니까? 컨설팅 업체가 돈을 버네? 우리도 그러면 컨설팅도 우리가 할래. 너네 너무 돈 많이 벌었어.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서 컨설팅도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기업에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이 초기에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B2B 시장도 커지겠지만 내년에도 커지겠죠? 내년도 지금 모든 기업들이 2026년 사업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AI에게 얼마큼 투자할 것인지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모 기업도 우리도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과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처럼 누구나 지금 모든 임원들, CEO들이 머리 이마에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쓰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임원들은 승진시켜 줄 거고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 줄 거고 못하는 저 임원들은 올해 12월에 짐을 싸야 될 것이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돈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또 돈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광고입니다. 메타하고 구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왜입니까? AI가 서드파티 데이터,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AI가 강정수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스크롤링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사실은 틱톡이 먼저 했던 거죠. 어떤 광고를 어떻게 노출해야 될지를 AI가 결정을 해줘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닷컴의 광고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증가를 기여하는 부분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던져드릴 질문은 요 B2B 시장에서 이것도 꽤 큰 시장입니다. 요거하고 광고 매출 증가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4개 기업은 5천억 달러를 투자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4개 기업 빼고 오픈 AI는 여러분 오픈 AI의 올해 3월 말 기업 가치가 얼마였냐면 3천억 달러였어요. 400억 달러를 당시에 투자받았습니다. 400억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었고요. 8월 마지막에 나왔던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은 자꾸 이제 메타에서 고급 인력들 빼가니까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줬습니다. 스탁 옵션을 줄 때 오픈 AI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5천억 달러. 서비스 낸지 만 3년도 안 된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 400억 달러 투자받은 것도 다 썼대요. 지금 또 투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소프트뱅크하고 또 협업을 해서 노르웨이의 그 데이터 센터 오픈 AI도 이제 짓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짓고 물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짓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줘요. 여기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AI 모델 개발하는 거 말고도. 그럼 오픈 AI는 돈을 뭘로 봅니까? 아까 말했던 빅테크 4개 기업만 돈 번다고 해서 떼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뭐 100조 투자한다면서요. 한국 정부. 그거 이상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벌까요? 그것이 2026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2026년 돈을 추가적으로 못 벌면 버블은 터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왜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까? 누구나 창업을 해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아니죠. 그들이 90몇 프로가 돈 못 벌었거든요. 창업했던 곳 다 벤처캐피탈 은행에서 투자해줬잖아요.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90%가 넘게 창업했던 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픈 AI가 사활을 걸고 있고 구글이 사활을 걸고 있고 메타가 사활을 걸고 있고 아마존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검색 시장 여러분 알파벳 전체의 순매출의 55%가 검색 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구글을 판단하면서 크롬을 분할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서 막 한국에서 다양한 보도가 9월 첫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판사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 8월에 판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구글은 독점 사업자고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유죄 무죄해서 유죄라고 선고를 해요. 자, 이제 구형을 합니다라고 해서 구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구형을 안 하고 1년 동안 심의를 거쳐가서 구형을 한 거예요. 그때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크롬을 쪼개내든지 매각을 하든지 안드로이드를 매각시켜라 라고 구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판사가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색 시장이 2025년 들더니 구글이 전 세계 90%를 갖고 있는데 구글의 이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여기 사람들이 챗GPT에서 검색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구글의 검색 시장의 아성이 변동되고 있으니 이것을 지탱해줬던 중요한 팔다리라고 할 수 있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여기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을 갖다가 구글로 만들어 놓으면서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것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굳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실증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애플 부사장도 지난 5월 달에 가가지고 여러분 알파벳이 한번 하루 만에 주가가 5월 달에 8%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플 부사장이 그 법원에 가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22년 만에 아이폰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량이 크게 눈에 띄게 줄었어요.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9월 달에 알파벳이 크롬 매각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알파벳 주가 다시 8% 올라갈 때 애플도 올라갔잖아요. 왜요? 애플은 매년 200억 달러를 받고 있어요. 순이익으로. 구글로부터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구글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애플 부사장은 구글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계속 200억 달러씩 매년 버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200억 달러가?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도를 하면서 야, 사람들이 구글 진짜 많이 안 쓴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작년 11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Googling is for old peo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Googling is for old people. 젊은 사람들은 챗GPT를 쓰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챗GPT를 쓰고 있다는 거죠. 검색 시장 질서가 움직이면 광고 시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 시장에서 줄어드는 검색 광고 정말 챗GPT의 검색 광고 짚어읽기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보이스를 저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보이스 이용하는데 뭘 물어봤어요? 면도기 좋은 거 하나 추천해줘, 향수 좋은 거 추천해줘, 뭐 별할 거 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 듣고 제가 더 답변을 해도 될까요? 라고 중간에 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AI 검색에 광고를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I에 물어보는 것들에 광고가 잘 붙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 과학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하면요 원래도 검색 광고에 유의미한 광고가 안 붙어요. 나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테니스 라켓을 사고 싶어, 또는 자동차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검색을 하실 때 이때 붙는 광고가 무진장 비싼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챗GPT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AI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조카들 대학 졸업 선물들 살 때 제가 뭐 향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자 조카의 선물 사줄 때. 저는 AI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용돈 주는 걸 세상에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돈만 준다고 해서 이 조카간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돈도 주고 향수 선물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면은 저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AI가 이제 커머스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커머스 영역에 지금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Buy for Me 기능을 아마존과 구글이 시작을 했죠. Buy for Me, 나를 위해서 구매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지금 4만 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은 얘가 가서 사다 줍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38,000원 할 때 사줘. 그럼 얘가 가격 비교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니까 사료캔이 로얄 캔이 24,000원 정도 해요. 제가 항상 그 추적 앱으로 가격에 얼러트 알람을 받습니다. 최저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때 가서 구매하거든요. 어차피 로얄 캔밖에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보미가 로얄 캔밖에 안 먹으니까요. 근데 제가 AI에게 매번 그거 앱 켜가지고 얼마나 떨어졌지 이렇게 보고 얼러트 메시지 왜 받아요? 제가 AI에게 시켜놓을 수 있죠. 그거 한 2만 원까지만 떨어지거든. 지금 24,000원 하는데 그냥 사라. 또는 19,000과 2만 원 사이에 움직이거든 사라. 레인지도 정해줄 수 있죠. 그럼 사겠죠. 그때 AI가 뭔가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AI 커머스가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로얄 캔을 먹이는 고양이 집사들의 숫자가 AI에게 부탁한 사람이 10,00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챗GPT가 10,000명한테서 주문을 받았어요. 이 캔 가격이 19,000원과 2만 원 되거든 무조건 사달라는 한국 고양이 집사들의 10,000명의 요구를 알아버렸네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얄 캔을 파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기겠죠. AI가 가서 똑똑똑 거기 대표하는 AI 나와주세요. 저희 고객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10,000명이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지금 23,000원 하고 있는 거, 22,000원 하고 있는 거, 24,000원 하고 있는 거 19,000원하고 2만 원 사이로 안 파실래요? 그럼 그 AI가 또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고 유지비 생각해서 지금 파는 것도 그리고 현찰 지금 들어오니까 파는 거 어떠세요? 오케이 하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AI가 그러면 제가 성공시켰으니까 한 캔당 1,000원씩 저한테 수수료로 주세요. 판매자에게. 그것까지 생각하고 다시 주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AI가 돈을 법니다. 이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왜 설계사한테 맡겨요? 죄송한 얘기지만 AI가 어디 가서 딜하겠죠. 이런 조건의 사고율을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10,000명 데려올 수 있는데 저한테 커미션 얼마 주실래요? 커미션은 3% 줄 거면요. 저는 1%만 갖고 2%는 우리 고객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도 AI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커머스의 질서 재편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돈은 더 큰 돈이, 기업보다 더 큰 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거품이 안 터뜨리려면요. 검색에서 구글을 흔들고요. 판매에서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흔들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픈AI가 뭐 하려고 합니까? SNS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AI 챗GPT 안에 탭을 열면 거기서 여러분들 쇼츠 보시는 거예요, 이제. AI로 만든 요즘 쇼츠 영상 많잖아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먼저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나머지 쇼츠도 붙이겠죠? 거기 광고 붙이기 얼마나 편합니까? 엔터테인먼트 즐기다가 AI를 쓰기도 하고 AI를 쓰러 들어갔다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쇼츠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럼 거기다 또 챗GPT가 물어보겠죠. 혹시 너의 전화번호나 연락처에 내가 접근해도 돼? 스마트폰에? 연락해서 SNS인데 DM 해야지. DM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화 잘 도와줄게. 내가 바람잡이 역할도 잘해줄게.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대중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메타도 공격할 거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도 공격하고 카카오톡도 공격하고
이러면서 이 전체의 컨슈머 시장을 흔들었다 놓으려고 하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막 우르르 하면은 그때 버블 터질 겁니다. 오픈AI가 만약에 거기에 성공을 하거나 구글 제미나이가 여기서 성공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해야 됩니다. 둘 다 성공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버블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욱더 많은 칩을 팔 수 있습니다. MIT 보고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MIT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한국도 지금 AI 프로젝트를 합니다. 에이전트 프로젝트인데 대부분 효과가 없어요. 만들긴 했어도 이용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첫째 원인은 지금 업무 자동화, 원래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RPA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AI가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AI 기업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AI 퍼포먼스가 완벽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MIT 보고를 할 때는 챗GPT에서 여러분 공급하는 O1과 O3가 나오기 전이에요. 추론 모델은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GPT-5에서는 Thinking이라고 써있죠. 이 Thinking 모델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는 추론 모델 O3, Thinking, O4 미니, 하이 미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좋아지거든요. 느리게 가더라도 기업의 이 워크플로우는 정확해야 됩니다. 오류를 줄여내는 게 지금까지 오류를 줄여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친 말로 해서 X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AI가 망쳐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것이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O1이나 O3 또는 O4 미니 하이 또는 지금 GPT-5의 Thinking 이런 부분들이 진화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화하기 전에 조사한 대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초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원래 초기에 뭐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건 B2B 시장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공상과학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AGI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GI 보통 인간의 능력을, 인지 능력을 여러 면에서 초과하는 이런 부분들 AGI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AGI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핵폭탄 터지듯이 갑자기 AGI 시대가 왔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스카이넷이라든지 이런 터미네이터 오래된 영화잖아요.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SF 소설과 SF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 부분에는 분명히 지금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개발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또는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 미국에서 특히 21세하고 24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니어들. 왜냐하면 지금 AI가 제일 잘하는 게 주니어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AI가 잘하면 언젠간 시니어 역할도 잘할 수 있겠죠. 이런 조정 과정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자리 변동은 있을 겁니다만 누구도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과학 일화가 있어요. 갈릴레오의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맞섰었는데요.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동설을 보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얘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걔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즉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얘는 그냥 똑 떨어진다. 우리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다. 태양이 도는 거다. 그런데 그때 갈릴레오가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배의 밑창에 있어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거나 하여튼 밑창에 있는데 밖에 창문이 없는 방에 있는데 이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뭘 해도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려도 똑바로 떨어집니다. 배는 이동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요.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이 막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는 갈릴레오 배에 있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배의 선창으로 올라가서 배의 앞부분에 서서 이 배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회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있으면서 물건은 똑바로 떨어지니까 배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옆으로 움직여?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맞섰던 이 사회에서 진짜 큰 변화가 오는 거야. 막 물건 떨어지는데 직선으로 한 거 서쪽으로 동쪽으로 간다? 이러면 지구는 망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갈릴레오 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앞에 나갔을 때, 배 앞에 올라갔을 때도 두려운 경치가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가 섬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의 원래의 목적지인
넓은 바다를 향해서 그 먼 목적지인 데스티네이션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폭풍우가 불 때도 있을 거고 안 불 때도 있을 거고, 폭풍우가 불어도 배가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